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관상용 물고기가요. 바로 코이라고 부르는 비단 잉어인데요. 그 물고기는 어디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몸집이 엄청나게 달리 자란다고 합니다.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요 5cm밖에 자라지 않아서 피라미지만요 강에 방류를 하면 120cm까지 대어가 된다고 하는데요. 손에 있고 눈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때론 우리 성장을 막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겠죠. 어항 속의 코이처럼 피라미로 살지 않으려면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계속 노력해 보는 것. 오늘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요. 새로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강산의 거꾸로 저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2월 24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강산의 거꾸로 저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좀 힘찬 느낌이 드셨나요? 오늘이 방송 두 번째입니다. 어제 첫 방송 보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은요. 인생의 한가운데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30, 40대 그리고 그 윗세대까지 정말 삶을 살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들의 전성기 과연 어떤 것과 공감이 가는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시니까요. 문자 번호는요. 샵 0945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YTN 라디오 전용 앱이죠. 예스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요. 여러분들께 전성기라는 세 글자로 삼행시를 받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전성기잖아요. 정말 재미있는 문자들이 많이 도착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루만으로는 너무 아쉬워서 이번 주는 내내 바로 여러분들께 삼행시 전성기 세 글자로 기발하고 재밌는 삼행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3286님이 보내셨는데요. 저는 5학년 반은 비밀이에요. 네. 전유성을 알아요? 성동일 씨 알아요? 기람 당신은 50대가 확실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과 함께 하세요. 네, 이렇게 재치 있는 문자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일 1년 정기 구독권 그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이죠. 바스카스트의 선택의 조건 보내드립니다. 헤이데이는 이번 달 그 표지가 접니다. 그래서 당신의 전성기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삼행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릴 겁니다. 문자나 전화로 보내주시면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트 디렉터 한젬마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전성기는요, 이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 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정숙 씨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무엇보다도 이 요즘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 내조와 육아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박정숙 씨는 지금이 진정한 전성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힐링과 소통을 나누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라는 방송을 시작하네요. 기대가 정말 가득합니다. 박정숙 씨하고 저는요, 한 근 15년직입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요즘 들어서 부쩍 이 목소리의 배려와 깊이가 그윽해진 걸 느끼거든요. 게다가 박정숙 하면은 뭐 아침 방송 베테랑이죠. 이런 기본기에다가 요즘 부쩍 깊어진 통찰력으로 풀어낼 새롭게 시작한 방송 94.5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10시 10분이라고요? 고정하겠습니다. 화이팅!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오늘 개업입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법조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법무법인 율평의 이정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아, 정말 부드러운 카리스마네요. 네, 좀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법률 상담을 해주실 텐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사랑하는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앞으로 저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자판기처럼 네.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질문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돈을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돈 안 넣고 여러분들 이제 게시판에 글이나 네. 댓글 달아주시는 걸로 대신 네. 받겠습니다. 네. 이정현 변호사님 아주 각양각색의 모든 법률 상담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방송에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바쁘시지 않으세요? 요즘에 법률가들이 다재다능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경쟁이 치열해서 네. 저도 좀 방송이 줄어들었는데 마침 또 우리 제가 뵙고 싶어하는 박정숙 씨가 진행하는 네. 프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요. 목이 다매네요. 새 건물에 와서 그런지 목이 다매입니다. 하여튼 박정숙 씨도 좀 뵙고 그동안 네. 좀 못 뵈서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네. 섭외가 이제 들어올 때 원래 저는 보통 한 2번 정도까지는 의례적으로 거절을 하는데 네. 그걸 또 작가님이 첫 번째 거절을 너무 또 진심으로 듣고 네.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불안에 떨었다가 네.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제작팀들이 이정현 변호사님 꼭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삼고초려로 모셨습니다. 사실 YTN 새 사옥이 정말 멋지죠. 예, 아주 시설도 좋고요. 네. 제가 방송국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그냥 뿌듯합니다. 이곳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으니까요.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만나면 뭐든지 법률 상담을 마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질문 많이 받으세요? 보통은 이제 친구분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그거 좀 어떻게 부드럽게 좀 받는 방법 없느냐. 예.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진짜 좀 소소한 것들이 많죠. 이제 부부 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또 젊은 분들이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또 어떻게 보면 좀 돈을 예. 좀 되돌려 받고 싶다. 그동안 너무 많이 사줬다. 이제 이런 질문도 예. 간혹 들어오는데 네. 좀 부러울 때가 있죠. 네.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번호는요. 02-770-19에 0945번 771에 0945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저와 연결이 됩니다.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화 많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삼행시 받고 있습니다. 전성기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로 삼행시 지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벌써 문자 들어와 있어요. 5092님, 이정현 변호사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목소리 듣고 신뢰지수 쭉 상승했네요. 저도 꼭 사연 올릴게요. 팬이 벌써. 예, 목소리만 들으면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얼굴도 아주 훈남이세요. 보이는 라디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고민을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자상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받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준비했거든요. 이번 주 사건은 역시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행 사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가지 들었는데 네. 어떤 어린이집에서 곰팡이가 쓸은 변질된 음식을 쭉 먹여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음식 같은 경우도 요번에 그 밝혀진 폭행 사건 외에도 네네. 그 음식의 질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상한 음식들, 상한 오래된 음식은 거. 좀 자기가 원래 제공해야 될 음식보다 좀 저렴하게 아. 또 자기가 또 뭐 빼돌리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동안에 네. 있었던 사건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도 항상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음식이 이렇게 나쁜 것도 문제지만 또 뭐 인천 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건처럼 옷 힘을 실어서 음식 네. 안 먹는다고 때리는 경우, 또 남양주에서 있었죠. 바늘 학대 사건. 바늘로 애들을 그렇게 찌르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폭행죄라는 게 있어요. 네. 사람을 이제 때리는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네네. 단순히 이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이런 것들은 단순히 폭행죄로 처벌될 사안이 아니고 그렇죠. 아동학대죄라는 또 별도의 그 법이 있거든요. 네네. 아동학대 방지법에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은 같은 폭행이라고 해도 예. 그 형량이 굉장히 가중 처벌이 되거든요. 가중 처벌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은 폭행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좀 해달라 이제 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세요.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 그 학대죄가 이제 안 아무래도 되는 경우?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네. 약간 뭐 그야말로 일회적이고 네. 약간 일시적인 그냥 뭐 꿀밤 몇 대 때리는 거 그 정도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폭행은 폭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 지르고 벌 주고 혼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손을 대는 것보다 더더욱 이제 아이한테 성장에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아동학대죄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 최근의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구속이 되죠. 구속. 그 재판을 받기 전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느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네. 단순한 폭행이면은 불구속 상태로 이제 그 수사를 받는 건데 네. 아동학대죄가 적용이 되면 일단 구속이 돼서 네. 구속 상태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나중에 이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아동학대로 처벌해 달라고 간곡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사실은 형량을 보면요. 네네. 저는 아이가 있거든요. 네. 2살백인데 그 아이를 그렇게 세게 때렸다거나 아니면 정말 정신적으로 피해가 남을 정도로 학대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이 법보다 주먹이 먼저 그렇죠. 앞선다고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저기 고모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살인이 날까 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바로바로 막 뛰어가서 응징을 하고 싶은 차라리 분들이 그게 더 형량이 많이 더 있고.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본인이 이제 해당 당사자는 아니라도 네. 그런 그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막 그냥 공분을 하셔서 네. 막 쫓아가서 뭐 눈물도 흘리고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떤 어린이집 교사들의 상황이 이렇게 좀 열악해요, 사실은. 네. 급여도 좀 낮고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우리가 보통 5년 이상 막 이렇게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어요. 그렇죠. 그런 뭐 마음 같아서야 정말 10년형 뭐 무기징역까지도 네. 정말 그 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너무 또 형량을 높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즘에요. 조부모 육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할바 네네. 시대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아기를 보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애가 학대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아니요. 그냥 본인의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 그 이혼 가정에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시부모가 이제 양육하는 그렇죠.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는 역시 뭐 한 가족이니까 네. 일단 대화로 좀 풀어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엄마가 키우는 경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못 가능하면은 이제 엄마가 직접 양육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정현 변호사와 전성기 법률 상담소 열어놨는데요. 문자로 여러 가지 사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104님, 남편과 위기를 겪고 있는 48살의 여자입니다. 요즘 들어 다툼이 많아졌고 이혼하자는 얘기도 서로 더 많이 꺼내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을 한 25년 동안 저는 한 푼도 벌지 않았으니까 맨몸으로 나가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남편과 이혼을 할 경우 저는 맨몸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인데 사실은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어떠세요?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는데 네. 이제 뭐 이거는 뭐 남자가 여자한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때로는 여자분이 남자한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 돈은 내가 다 벌었으니까 너는 살림만 하지 않았느냐. 네. 그 살림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몸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네.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뭐 전업주부라 해도 네. 충분히 그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50%에 가까운 재산 분할이 이제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물론 이제 50%까지 받으시려면은 부인도 조금 소득 활동을 하시거나 네. 뭐 아르바이트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시부모를 모시는데 이제 특별히 기여를 했다거나 이런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전업주부로서만 쭉 생활을 했다. 네. 그렇게 되면은 50%까지는 아직 못 받는 경우가 좀 아직은 더 많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법원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판결이. 네, 네. 여성의 어떤 여건을 굉장히 배려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욱 50%에 가까워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이런 상담을 막 드리는 건 그렇지만 네. 사실 이혼이 요즘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혼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약간이라도 소득을 가졌을 때 그냥 여자들 같은 경우 자기가 돈이 있잖아요. 네네. 그냥 이렇게 가정일에 이렇게 쓰다 보면 증빙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가능하면 계좌로 어떤 급여 같은 걸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것들도 좀 남겨두시고 그 외에 본인이 뭐 어떤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기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뭐 자료를 좀 남겨두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부동산을 좀 사야 되겠는데 네.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뭐 이메일로 좀 보내가지고 남편이 직장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문자라든지. 예, 문자로 남겨놓고 또 문자 같은 거는 보통 이혼을 할 때 막 10년 전 사건 같은 것도 막 꺼내거든요. 근데 그렇죠. 문자를 10년 동안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네. 그 프로그램이 있죠. 문자를 이제 다운받는 그런 네. 것들로 좀 모아 놓으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이메일, 문자, 뭐 SNS,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기여한 것들을 이제 많이 남겨두는 게 좋고 네. 정 그런 게 부족해도 예. 나중에는 뭐 가족, 친지 또 지인들의 어떤 진술로서 네. 입증을 뭐 할 수는 있지만 네. 가장 좋은 건 역시 객관적 증거니까 아. 그런 것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많이 남겨놓으시면 좋겠고요. 예. 가능한 한 급여 받으실 때도 계좌로 받고 또 4대 보험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를 해서 4대 보험을 들어서. 그걸 하면은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소송이 걸리면은 당신이 언제 일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입증할 네, 길이 네. 없죠. 네. 예전에 일했던 곳 찾아가면은 그 영업 사주는 다 없어지고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같은 것도 꼭꼭 가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겠죠. 물론 이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본인이 어떤 살아온 역사인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남겨두신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정희 변호사가 이혼 법률 상담하시면서 얻었던 팁들 드렸습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깐 전화 한 말씀 듣고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2부에서 계속됩니다.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850 포지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네,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전성기 법률 상담소 계속됩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전성기는요. 10년 전 영화 두섭일체로 최고 흥행이 됐을 때 같지만요. 사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금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YTN 뉴스 FM에서 처음 선보이는 50대를 위한 삶의 전성기를 위한 최초의 라디오 소통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방송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늘 지적이고 섹시한 목소리로 특히 남성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박정숙 씨 목소리로 매일 아침 평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법인 법무법인 율평의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요. 익명을 요구하신 A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연락이 온 고등학교 동창에게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옥매트를 200만 원 가까이 주고 샀습니다. 써보고 나서 별로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터라 친구를 믿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옥매트가 다단계 상품이고 상품 질도 너무 떨어지더군요. 화가 나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제가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발뺌을 합니다. 처음 물건을 구입할 당시에 제품을 사용해봐야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포장을 뜯게 유도를 했는데 이런 점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입니다. 2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요. 쓰지 않은 옥매트를 볼 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저 같은 경우 옥매트를 환불할 방법 전혀 없을까요? 변호사님, 사실 네네.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게 좀 어르신들 모아놓고 호객행위를 하다가 싸고 가벼운 물건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그렇죠. 안겨놓고는 예. 나 몰라라 하는 정말 황당한 경우 많거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다단계 판매 방식이라고도 하고 네. 보통 또 방문 판매 방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정한 점포가 없이 그렇죠. 어떤 그 중간에 유통 과정을 생략해서 좀 좋은 제품을 값싸게 소비자한테 공급한다는 취지인데 이걸 좀 악용해서 네. 굉장히 좀 브랜드도 뭐 정확하지 않은 제품들 또 그렇죠. 효과도 좀 의문이 있는 네. 그런 제품들을 주로 이제 고령자층에다가 이제 막 떠넘기기 식으로 판매하는 맞아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뭐 법적으로는 해결책이 있죠. 법적으로는. 근데 이게 그래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만은 네. 보통은 뭐 14일 이내에 가서 그걸 이제 환불을 요청을 하면 바꿔주게 돼 있죠. 원래는. 예. 근데 보통은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동창분이 그 부탁하신 상품이니까 그쵸. 한동안 써보셨겠죠. 그래도 효과가 있겠지. 예. 그 동창이 나를 속일 리가 있겠나 하고 이제 써보는데 2주가 지나버렸군요. 네, 별로 효과도 없고 예. 그것도 다른데 알아보니까 실제 뭐 그 가격보다는 좀 비싸게 산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화가 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의해서 14일 내에 환불 요구 철회라고 하죠. 보통 네. 그냥 변심에 의해서 그냥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냥 안 사겠다. 마음에 안 든다. 네, 아무 사유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네. 보통 14일이 지나버리거든요. 그쵸. 더군다나 또 제품을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중고가 된 경우에는 또 그런 단순 환불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상품의 어떤 하자를 이유로 해서 네. 계약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려면 근데 이게 200만 원짜리 가지고 뭐 법원 가서 소송하고 그러려면 너무 이건 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비자원. 소비자보험. 예, 소비자원. 예전에는 소비자 보호원이었는데 지금 네. 소비자원이 됐죠. 네. 그곳에 이제 일종의 민원을 제기를 해서 네. 그 업체와 이제 중재를 해주죠, 보통.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환불을 하고 뭐 네. 물건을 되돌려준다. 보통 이런 중재안을 소비자원에서 이제 해주거든요. 네, 물론 이제 네. 그거를 업체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정도의 약간 떴다 방식 다단계 네. 방문 판매 이런 경우는 그 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 뭐 어느 날 네. 사무실에 갔더니 통 비어 있고 그렇죠. 이사 갔다. 그래서 그 소개한 친구한테 전화하면 그 친구도 그 업체를 잘 몰라요. 예, 그냥 자기도 속았다. 뭐 이런 판매 경우도 어떤 있고. 수수료를 좀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했지. 네, 그 사람 네. 지금 나도 연락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피해 회복이 좀 어렵고 결국은 그냥 뭐 벽에 좀 세워놓고 한 옆에 네. 계속 이제 한숨만 쉬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 물건을 살 때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네. 물건을 구입한 후에 좀 그래도 자녀들분이 젊으신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네. 젊은 자녀분들하고 좀 회의를 해서 아이고. 바로바로 좀 환불 요구를 하는 게 아직은 그 예를 요런 거는 이제 천막이나 이런 걸로 많이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네, 아직은 그게 있을 때 네. 팔고 있을 때 가서 빨리 바꾸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예. 그것도 어려우면 소비자원에 찾아가서 민원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것도 이제 더 너무 해결이 안 되고 억울하시고 피해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네. 이제 모여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죠. 형사 고소.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힘을 빌어서 그분들을 이제 찾아내고 후에 이제 뭐 민사소송을 하든 말든 하는 건데 네.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 뛰어갈 곳은 이제 경찰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구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도착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0995님, 파산 면책 절차 중에 있습니다. 주소 부정확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요. 네네. 그 경우는 어렵네요. 이제 우리가 예. 파산이라는 거는 본인의 채무가 너무 과중할 때 그 네. 채무를 법원에 얘기해서 그 채무를 좀 없애주는 그런 경우인데 문제는 그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공시 송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그거는 해당 재판부에다가 전화 문의를 해보시면 네. 약간은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송달 부분을 여러 번 시도하는 게 있어요. 야간 송달, 아. 또 휴일 송달, 예, 뭐 예. 이런 것들을 재차 이제 진행해서 네.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는 마포에 사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이정윤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하세요. 아, 예, 저는 한 13년 전에 그 직장 동료에게 돈을 한 2,200만 원을 떼었어요. 네, 아이고, 13년 예, 전. 네. 그래서 거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었어요. 아, 예. 근데 10년간 이렇게 좀 돈을 받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네, 그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직접 부딪혀 보니까 내가 직접 또 그 사람 재산 조회도 해서 뭐 법원에 집달리 이렇게 붙여야 된다 그러고 이래서 그렇죠. 제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네. 생활하기가 급급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이 거의 다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10년 다 돼서 이제 그쪽에서 뭐 양심적으로 좀 챙겨주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이제 법적으로. 법무사에 네네. 찾아가서 얘기해가지고 제 판결을 받아놨어요. 네. 판결을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 판결을 받은 지가 한 지금 6월 달에 한 아, 10월 달 좀 다시 받았어요. 작년 아, 2014년. 작년에요? 예. 2014년 10월경에 판결을 다시 받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10년이 그냥 지나버리면 없어져 버리는데 네. 판결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다시 10년을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이분은 다행히도 10년을 벌은 예, 거네요. 계속 10년씩 이제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네. 채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네, 네. 당장 그 강제 집행을 하려니까 너무 이제 힘이 드신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뭐 법원에다가 네. 재산 명시 신청, 뭐 또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심리적으로 네. 그 상대방한테 이제 좀 압박을 가하는 수단인데 법원에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재산을 밝혀라. 왜 돈을 안 갚느냐. 이렇게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쪽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돈을 갚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셔서 대신 그 채권을 추심해 줄 수도 있어요. 원래 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만 가능한데 네. 이렇게 일반적인 민사 채권도 네. 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는 네. 신용정보회사에 그 적법하게 의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신용정보 회사에다가 의뢰를 네네.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비용은 보통은 이제 그 채권을 추심해서 그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큰 네. 비용은 들어가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다 이용을 해보시다. 아니면 이제 친구분이시니까 예. 좀 대화로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 오래 지난 것 예, 같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제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세간살이에다가 막 딱지 빨간 붙이고 딱지 그런 거 붙인 있잖아요. 거요. 예. 그런 것도 강제 집행의 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 집행을? 그거 생각하니까요. 저 네. 알아봤는데 네. 그거를 해도 뒷달리를 붙여도 네. 뭐 가족 명의로 이렇게 자기네가 재구입을 하면 네. 그 다음은 또 못 붙인대요. 그러니까 뭐 그 가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 비용도 채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유체동산 압류를 하면은 보통 그 채권을 다 받을 수는 없고 그 유체동산을 바로 그 자리에서 경매 처분을 하는데 그 경매 처분을 할 때 그 채무자의 가족들이 그냥 그 경락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제되는 금액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그렇지만 그 집행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임의 변제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허무한 거는요. 네. 그분을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해도 그 사람이 뭐 겁먹고 이렇게 뭐 월급에서 얼마씩 떼서 갚는 게 아니라 네. 신용불량이 되면 그 일반 그 또 그 구제가 중요한 되는 직장이 경우가 아니면 있다. 네. 예, 다른 가족들 명의로도 월급을 수납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죠. 불합리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급여가 있는 경우에도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명의로 재산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네. 가족 명의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직장을 아실 수 있다면 네. 그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보고 바로 그 급여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혼자 하시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법무사나 이제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네. 조금 좀 끈질기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맞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예. 오늘 여러 그것도 제가 알아봤었는데요. 그것도 대표자가 승인을 해줘야 하고 아유, 그렇습니다. 또 그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네. 기초생활비 공제라는 걸 하고 나면 별로 남는 금액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또 그것도 그 어머니? 네. 네. 지금 차용증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 하시는 분들 사연도 굉장히 많이 도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요.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가지 방법들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요. 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성기 법률상담소 첫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자세한 법적인 문제들을 술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유, 뭐 그냥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네요. 네. 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답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메뉴보듬도 우선 먹고 살기가 바빴으니까요.
어릴 때 기억나는 거는 계란 프라이 해주면은 최고 좋았던 기억 그거 나요. 난 계란 프라이 먹어본 적이 없어. 나도 먹어본 적 없어. 너무 무수리처럼 살아갖고. 짜장면이죠, 뭐. 그 당시에 뭐 짜장면이 최고로 좋았으니까. 엄마가 해줬던 거 예전에 없이 살던 시절이라 이제 돼지 발 있잖아요, 족발. 그걸 우리한테는 영양식이라고 해준 거예요, 엄마가. 그걸 푹 과서 그 노란 하얀 물 마셨던 거. 옛날 음식이 훨씬 낫죠. 예전 시절이 좋지요. 지금 짜장면이 제 맛이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시절이 좋았죠. 인심들이 후했죠. 사람들이.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850 포지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 락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전국을 뒤덮은 이번 황사는요,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40배가 넘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올 봄에는 이런 황사가 잦을 것으로 예보가 돼서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황사가 심한 날에는 황사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하죠. 황사 마스크 구입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 외품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황사 방지 또는 황사 마스크란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황사 마스크 재활용해야지 하시면서 세탁하시면 오히려 먼지나 세균이 오염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전성기 주제로 삼행시를 받았는데요. 9923님, 전 국민들이 성질이 나 있습니다. 기쁜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네. 그 다음 0193님, 안녕하세요. 네, 0194님 보내주셨고요. 전봇대처럼 우직하게 살아온 당신,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 기죽지 말고 파이팅! 이외에도 6208님, 9924님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승환의 좋은 날.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